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하급심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을 넘기고 물러난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가진 6억 8천만 원짜리 채권을 자기 개인 채권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것도 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몇 년 뒤 그 문서로 회사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사건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회사, 그 회사의 전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인수인입니다.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발행주식 1만 주 규모의 건설개발업체로 이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뿐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2019년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전부와 진행사업을 인수인 측에 넘기면서 경영권을 이전했습니다. 문제는 경영권을 넘기던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가 자신에게 컨설팅 대금 6억 8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 24%, 변제기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는 회사가 개발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 전부에 해당하는 미수금이었고, 공정증서는 그 채권을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그는 이 공정증서로 회사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새 경영진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새 경영진은 여러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공정증서가 무권대리로 작성됐다. 미수금 채권 처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거치지 않았다. 이사의 자기거래인데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공정증서 작성은 대표권 남용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앞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결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이사회가 구성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사가 1명이나 2명뿐이면 애초에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를 한두 명만 둔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도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선고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중요재산 처분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거래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 대표이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올렸고, 당시 주주전원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즉, 자기거래 승인이라는 형식 요건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와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절차만 보면 흠이 없었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결국 이 공정증서가 회사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대표권 남용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가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 재산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만든 것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공정증서 작성의 상대방은 다름 아닌 전 대표이사 본인이었으므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안에서 상대방이 그 사익 도모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공정증서는 회사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왜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로 주주나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배임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리는 오래전 판결에서부터 확립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여서 회사 재산이 곧 주주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더라도 회사 채권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킨 배임이고,
주주총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빠뜨린 거래와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중요재산 처분에서 이사회 결의를 빠뜨린 경우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보호 기준을 완화해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무효라고 봅니다. 반면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어 가벼운 과실이 있는 상대방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표권 남용 쪽이 상대방에게 더 엄격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새 경영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는 전임 대표가 남긴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채무승인 문서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는 주주총회 승인이 있더라도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이의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이나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사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회사 내부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와 채권자를 해치는 배임이라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외형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